안녕하세요. 다양한 자동차 꿀팁을 전해드리는 채널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감성 말고 데이터로, 추측 말고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타는 물건이 아닙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조용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선택, 계약서에 적히는 숫자 하나, 옵션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과 직접 연결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포르쉐 왜 전기로 가는가? 포르쉐도 전기차로 간다. 엔진음에 심장이 뛰는 분들 많으시죠? 가솔린 특유의 폭발음, 배기 사운드, 변속 충격.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포르쉐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징 같은 모델까지 전동화 선언을 했죠. 이게 단순한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요? 전기차는 조용해서 재미없잖아. 포르쉐는 그래도 엔진이지. 이 생각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 세계 규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탄소 배출 기준은 해마다 강화. 이 흐름에서 버티는 브랜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포르쉐는 이미 전기차로 기존 고객의 절반 이상을 새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수익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쉐는 감성이 아니라 수익과 생존 때문에 전기차로 갑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르쉐는 브랜드 정체성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더 강해지기 위한 전략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기 포르쉐 인정 가능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르쉐가 전기차를 선택한 첫 번째 진짜 이유.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돈, 기술, 그리고 스포츠카의 미래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파트 2. 돈이 움직이면 브랜드도 움직인다. 전기차는 돈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회사는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움직입니다. 포르쉐가 전기차에 본격 투자한 결정적 계기, 바로 타이칸의 성공이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이 모델은 출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기존 911 오너가 아니라 처음 포르쉐를 사는 고객이 대거 유입됐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신차 흥행이 아닙니다. 브랜드 고객층이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 한 대로 새로운 부유층, IT 기업과 친환경 소비층까지 흡수했습니다. 수익 구조의 변화.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엔진 변속기 배기계가 없습니다. 즉 조립 공정 단순화, 플랫폼 공유 가능, 개발 비용 분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배터리 성능이 곧 상품성입니다.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내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자기만의 세팅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비용은 줄이고 프리미엄은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전기 포르쉐는 감성 타협이 아니라 마진 구조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포르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이유는 기술과 플랫폼 전략에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전기 스포츠카는 가속력에서 내연기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0-100 3초 이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속도만 빠르면 그게 포르쉐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성능의 본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기차가 과연 스포츠카의 감성을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포르쉐가 준비 중인 진짜 승부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3. 전기차가 감성을 이길 수 있을까? 빠른 게 전부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차는 직선만 빠르잖아. 코너 감성은 엔진이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단순 가속력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로 감성을 만든다. 포르쉐의 핵심은 무게 배분과 세시 세팅입니다. 대표 모델인 포르쉐 911은 뒤에 엔진이 있는 독특한 구조죠. 이 균형 감각을 전기차에서도 재현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낮게 깔아 무게 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그 결과 코너에서 차가 눌립니다. 붙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기 포르쉐는
트랙에서 내연기관 모델과 비슷한 랩타임을 냅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라 포르쉐다움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감성은 어떻게 만드나? 엔진음이 없는데 감성? 포르쉐는 인위적인 가짜 사운드가 아니라 모터의 고주파음을 증폭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긴장감 있는 소리. 마치 미래형 스포츠카처럼 감성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전기 포르쉐는 감성을 버린 게 아니라 감성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감성은 엔진이 아니라 세팅에서 나옵니다. 더 큰 그림. 포르쉐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은 유지하면서 전기차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중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 세계 시장이 완전히 전기로 넘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포르쉐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연기관은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공존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미래 전략과 숨겨진 변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4. 포르쉐의 진짜 승부수. 전동화 80% 선언. 포르쉐는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80%를 전동화하겠다고.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실행 중입니다.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전기 마칸은 브랜드의 판매량을 책임질 핵심 카드입니다. 그리고 718도 전기 전환 예정. 즉 스포츠 라인업까지 전동화합니다. 이건 부분 전환이 아니라 브랜드 체질 개선입니다. 숨겨진 변수 배터리.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 충전 인프라, 전기차 수요 둔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기차 성장세가 다소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포르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보다 타격이 적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가격보다 브랜드 가치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르쉐는 완전 전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합성연료, 이퓨얼 연구도 병행합니다. 포르쉐 에이지는 내연기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전략 수정이 가능한 구조. 이게 강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포르쉐는 감성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죠. 파트 5. 감성을 버린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쉐는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규제 때문만도 아니고 트렌드 때문만도 아닙니다. 수익 구조, 기술 진화, 고객 확장.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은 끝인가? 아닙니다. 포르쉐는 당분간 내연기관과 전기를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감성을 완전히 버리면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전동화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포르쉐는 엔진을 버린 게 아니다. 시장을 읽고 먼저 움직였을 뿐이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자동차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자본입니다. 전략입니다. 전기차 흐름을 단순히 감성 없다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가 움직이는 방향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돈가 생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나가는 정보. 계속해서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 보면 항상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브랜드 전략, 기술 투자, 시장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르쉐도 결국 전기차로 간다라는 단순한 뉴스 한 줄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컷핥기 정보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알찬 자동차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손해보지 않게, 헷갈려서 선택 잘못하지 않게 자동차를 보는 눈을 함께 키워보시죠. 지금까지 자동차 꿀팁 연구소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